그람시는 기독교와 서구 문화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유명한 전략을 내놓았다.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혁명을 선포하는 대신 그람시는 서방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놀라지 마세요, 학교, 어제 고등학교 교사분 한 2분 계셨죠. 학교, 언론, 심지어 교회를 비롯해서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을 끝낸 후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얘네들이 이런 내부 침투 투쟁을 40년, 30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거도 모르고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면 땡이야. 그리고 큐티책, 뭐 그 귀합니다.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자기 영성관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왜? 좋아 보였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 196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부터 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안 오지? 이 사람도 감옥에서 나와서 죽었나?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탄을 위해 순교한 꼴 아닙니까?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파괴하길 목적을 했다. 왜? 기독교와 서구 문화가 세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뭐야? 너가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너 그 세뇌당한 거야 이러면서 너에게 참 자유를 줄게. 왜? 유물론주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영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의 쾌락만 위해 살아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해. 너가 원하는 거래. 자유 섹스를 해. 이겁니다. 결혼은 하지 마. 애 생기면 낙태하면 돼. 네 쾌락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책 기조를, 여러분, 이 정책 기조 플러스 무슨 당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거시적 흐름을 아시냐고요. 이게 뭐다? 기독교를 향한 침투 과정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루카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분,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가 우리의 문화를 훔쳤는가? 이겁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이분이에요. 이분이 윌리엄 S. 린드라는 분이 이 소책자를 썼거든요. 이 소책자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노태정 작가님이 이거를 번역을 한 걸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정 작가님이 그걸 번역을 안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한 자료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런 영향, 우리가 막시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서방에 침투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지난 반세기 이르는 동안 누군가가 우리의 문화를 훔쳐갔다. 이 모든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러니까 미국은 위대한 나라였고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냐?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나?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양에서 태극기 안 걸고 한반도기 걸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한 해프닝일까요?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뭐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가 바보였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20년, 아니 더 넘게 19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디어 전쟁, 영적 전쟁, 여론 전쟁. 사실 우리의 문화를 도둑질하려는 움직임은 정교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의 전후 사정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이랑 한국보단 미국이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민화돼서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미국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눈 뜨는 거죠. 미국 크리스천들도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한국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그만큼 이제 뭐 마라나타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의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사나 작업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들 기획을 했다. 어떻게? 미국의 전통 문화를 훔쳐가는 몇십 년에 걸쳐서 훔쳐갔다. 어떻게 훔쳐갔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난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온 유대기독교적 뿌리 제가 말했죠.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서구 문명이 일순간에 어느 한 이념이 뭐죠?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에 의해 쓸려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념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이걸 앞자를 따서 PC라고 하는 거예요. PC가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책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 이름. 이해가 되시죠? PC, 정치적 올바름이 도대체 뭐야? 공산주의 애들이 작전을 짜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의 성경을 만든 게 예전에 첫 번째는 공산당 선언 그리고 자본론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책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또는 다문화주의 뭐죠? 상대주의잖아요. 야 너무나도 인정해야 되고 미국은 식민지 국가 미국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나라야. 미국도 그런 공산주의 PC주의자들이 있어요. 한국이랑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왜? 영이 똑같으니까. 얘네들 작전이 똑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막시즘이라고 합시다. 오늘은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할 내용이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서구에 침투했는지 그 이론이 뭔지 진짜 이게 음모론인지 역사적 팩트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브릿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 파일만 여러분께 드리고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송 낀 겁니다 지금. 이 이념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은 1차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뭐예요? 경제적 측면이 뭡니까? 빵 만드는 기계가 있는 애들, 빵 만드는 기계가 없는 애들. 경제적으로 투쟁, 이거 돈으로 투쟁한다. 이게 1차 초기 마르크스주의인데 얘네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실패했지? 했을 때 얘네들이 그 다음 작전으로 들고 나온 게 뭐다? 문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화판이랑 출판계랑 교수랑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이걸 본다 이거예요. 문화적 측면에 방점을 둔 마르크스주의가 뭐다? PC. 여러분, PC. 사실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60년대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마르크스는 야 됐다 이제 노동자의 단결할 거다. 나라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총칼이 없어서 그랬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총칼을 딱 부여잡았으니 이제 우리는 뭐다? 총뿌리를 다른 나라 프롤레타리아한테 겨누지 말고 총이 주어진 순간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고 서유럽을 먹자. 저 자본가들을 뒤집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누가? 마르크스가. 순진했죠? 단순했죠? 근데 막상 1차 세계대전 터지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까? 계급을 위해 싸웠습니까? 조국을 위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왜 실패했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답을 알려줬잖아. 지금 똑같아요. 야, 복음적으로 내가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왜 얘네들이 설득이 안 되지? 왜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야, 계급 투쟁이라고 알려주고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빴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 왜 안 바뀌지? 야, 총 들고 있으면은 서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얼마나 좋은 구실이에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무기 뺏고 장교 죽이고 이러면서 빵 만드는 기계 만드는 사람들 죽이고 국가를 접목해서 서유럽 자체를 공산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랬다. 왜 안 그랬지? 왜 안 그랬지? 이 사상은 미국의 엘리트의 지배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뭐가요? 이 PC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야. 조중동 플러스
이런 PC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기자들 저는 있긴 하지만 특히 페미니즘이 양성평등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상은 미국 엘리트들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탄생 시작 전부터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제1목표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서구 문화와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총뿌리 이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왜 실패했지? 왜 우리가 실패했지? 사람들한테 정답을 알려주는데 왜 안 받겠지? 그게 이제 나와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이 서구 문명, 기독교 문화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한국도 지금 도둑 맞았잖아요. 왜 그랬냐 이거요. 뭐다? 정치적 올바름을 알아야 된다. 정치적 올바름. 이게 뭐냐? 이게 그겁니다. 노동자들, 노동계급을 착취하라.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유럽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발생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가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고 각국의 정부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공산주의 서유럽 국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가 아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1914년 여름전쟁이 발생했을 때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조국을.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지만 그 혁명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빵 만드는 니네 전쟁 끝나면 또다시 저 자본가들이 원하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너네 시간이랑 인생 팔면서 쟤네들이 주는 월급 갖고 니네 가정 먹여 살려고 완전히 갑을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걸렸을 때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저 자본가들을 없애고 각국을 전복을 해야 이게 우리가 삶을 산다고 마르크스가 예언했는데 왜 마르크스 이론을 틀렸죠? 애초부터 거짓과 사탄의 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와 문화를 파괴하게.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뭐가 잘못됐지? 마르크스주의의 철저한 신봉자들로서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왜?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논리성도 있지만 이성도 있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그리고 게오르그 루카치가 있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곱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좀 트라우마와 쓴뿌리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요.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엔 주목을 못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좌파의 전략적인 지도가 만들어지는 급입니다. 이 두 사람은 따로 공부를 했는데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이거 빨간색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들은 서구 문화와 기독교가 노동자 계급의 눈을 멀게 했고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만 지금 심각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1차 세계대전 때 왜 실패했을까? 서구 문명, 기독교 때문에 성경의 교리와 성경이 얘네들의 눈을 멀게 했구나. 교회 커뮤니티가 얘네들을 빵 만드는 기계 만드는 애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게 교회인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교회인데 노동자들을 왜 단결하지 않았지? 기독교 때문이구나.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 서구 문화와 기독교가 노동자 계급을 정신을 세뇌시켰구나. 이거예요. 그 결과 노동자들이 참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해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서구 진영의 공산주의 혁명에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래로 무서운 게 이거예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로 지정된 초기 목적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무섭지 않습니까? 문화 마르크스주의, PC의 목표가 뭐라고요?
PC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요? 서구 문화와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정신적으로 갇혀 있어서 노동자야 단결하라 할 때 딴 사람 다 자기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기 갈 길 가서 단결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문화 마르크스주의 목표는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전략.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알았다. 문화 인플루언서들에게 침투하라. 문화에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침투해라.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이 체형이 좀 그래죠?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안타깝죠? 그람시는 기독교와 서구 문화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유명한 전략을 내놓았다.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혁명을 선포하는 대신 그람시는 서방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놀라지 마세요. 학교, 어제 고등학교 교사분 한 2분 계셨죠. 학교, 언론, 심지어 교회를 비롯해서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관에 침투에 들어가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을 끝낸 후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 이거 롱을 이걸 붙여야 되는데, 이게 네이버 포스트가 한글 파일은 이렇게 단어가 끊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짝대기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넘겼네요. 죄송해요.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 이게 뭐냐? 인내력을 갖고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대외적으로 너네 막 선포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각 기관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공산주의의 믿음을 갖고 길게 인내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너네 스스로 교수가 되고 너네 스스로 PD가 되고 너네 스스로 기자가 되고 너네 스스로 목사가 되고 너네 스스로 아까 이게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 돼. 이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또 여러 선생님들을 얘기하고 이단도 교회 포섭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지도자 욕을 하잖아요. 지도자. 나라 욕. 왜? 나라 욕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욕할 거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궁시렁. 그러면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그래서 뭐예요? 긴 행진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잠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좀 고구마 전도법처럼 야 이제 됐다. 젓가락으로 푹 찌르면 된다. 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할 때 정치적 권력을 그때 딱 먹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끝났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렇게 해도 안 잡아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이 말씀했잖아요. 선생님들 90%가 좌파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런 내부 침투 투쟁을 40년, 30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거도 모르고 주일에 내가 예배 드리면 땡이야. 그리고 큐티책 그 귀합니다.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자기 영성 관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왜? 좋아 보였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 196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부터 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안 오지? 이 사람도 감옥에서 나와서 죽었나?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탄을 위해 순교한 꼴 아닙니까? 미국은 그람시가 말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파괴하길 목적을 했다. 왜? 기독교와 서구 문화가 세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뭐야? 너가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너 그 세뇌당한 거야 이러면서 너에게 참 자유를 줄게. 왜? 유물론주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영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의 쾌락만 위해 살아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해. 너가 원하는 거래. 자유 섹스를 해. 이겁니다. 결혼하지 마. 애 생기면 낙태하면 돼. 네 쾌락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책 기조를 여러분, 이 정책 기조 플러스
무슨 당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거시적 흐름을 아시냐고요. 이게 뭐다? 기독교를 향한 침투 과정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근데 얘가 이제 이분이 그람시가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고 그를 투옥시켰고 옥중수고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람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 다음 여러분 루카치 한번 볼까요? 루카치. 성교육 봅시다.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이거 제가 짧은 영상으로 잘려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성교육. 게오르그 루카치는 보다 큰 영향을 누렸다. 1918년 루카치는 짧은 기간 지속된 쿤벨라 볼셰비키 헝가리 정권에서 문화부 부총장이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문화부 장관 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부총장직을 맡으면서 보세요. 누가 우리를 서구 문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고민했다는 거야. 그 결과 자신이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불렀던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 정책 중 하나는 헝가리에 있는 학교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거였다. 와, 여러분 소름. 근데 얘가 이때 당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1단계를 세뇌시키고 변질시켜야 되는데 얘는 한 10단계를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헝가리 국민들이 반감이 컸거든요. 실패했어. 근데 뭐요? 역사. 야, 루카치가 그렇게 했을 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루카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분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 개안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 1918년, 1920년 이때 일이에요. 이때 일.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얘가 어설프게 그냥 1단계, 2단계만 해야 되는데 10단계까지 곧바로 나가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 루카치의 정책에 동조를 하기는커녕 아니 생각해보시죠. 하세요. 막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아니 애들 1, 2학년 교과서에서 막 정말 막 난잡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헝가리의 노동자들은 그 정책에 격분한 나머지 루마니아가 hun가리를 침공했을 때 자국의 쿤벨라 정부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고 그 결과 쿤벨라 정부도 무너지게 된다. 루카치는 잠깐 동안 자취를 감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났다. 1923년에 루카치는 독일에 열린 마르크스 스터디 주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크리스천 북스터디가 아니고 마르크스 스터디. 이 모임은 부모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상속받은 펠릭스 베일이라는 젊은 마르크스주의자가 후원을 하고 있었다. 스터디 모임에 참석한 베일과 기타 멤버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루카치의 설명에 매료되었다. 이 루카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성을 파괴하면 된다. 성을 파괴하면 된다. 사람들은 성욕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서 절제하라, 거룩하라, 음란을 피하라 이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타락이 아니지. 타락의 개념도 거룩의 개념이 있어야 음란과 타락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자체를 어그러뜨려야 돼. 그 핵심이 뭐다? 성이다. 음란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괜히 동성애가 창궐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다?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 루카치의 이런 어떤 사상적 흐름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예, 이거 보세요. 스텔스 전법. 스텔스가 뭐죠? 레이더에 안 잡힌다 해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루카치의 이론에 큰 감화를 받은 베일은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싱크탱크를 설립한다. 원래 이 연구기관의 이름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소라고 하려고 했는데 야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렇게 너 대외적으로 하면은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의 진짜 본질과 목적을 감추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여러분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십니까?
퍼즐이 맞춰지세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얘네들은 근 100년 전부터 이런 작전을 짰었구나.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인 어감을 가진 이름을 채택하도록 베일을 설득했고 그 결과 사회 리서치 연구소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뭐 어디 우리는 어디 연구소입니다. 어디 연구소입니다. 물론 좋은 연구소도 많지만 이 연구소는 곧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개발됐다. PC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문화를 훔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한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딱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 문화를 누가 훔쳐갔어요? 남자 여자가 연애 자연스럽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를 무찔러야 되는 투쟁의 적으로 그런 이념적 사상을 천천히 어떤 살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념을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살에는 억울하잖아. 자기 감정이 열립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또 편향적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사에 합격하려고 했던 그 신문방송학과 들어갔던 사람들이 배웠던 교과서. 그리고 한국은 또 근현대사가 특이해요. 독재라는 그 아주 특이한 부분이 역사적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문맥을 안 보고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깊이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침투하는 거예요. 교수, 너가 신문방 고려대, 뭐 서울대가 그 학과가 있나? 너가 유명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면은 전공자들 뭐 공장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얘네들을 세뇌시키잖아요. 교과서도 걔네들 논법에 맞는 교과서만 채택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배운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조중동이든 한경호든 들어가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조중동은 그나마 보수 이념이 자리 잡은 언론사라고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 기사 논조 보면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구소가 만들어진 초창기의 사회 리서치 연구소는 노동운동 같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1930년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30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그의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를 바꾸는 거야. 한 사람이. 얘네들도 이런 걸출한 좌파적 공산주의적인 어떤 철학가들이 뭐랄까 많은 걸 바꾸지 않습니까? 막스 오르크하이머, 테오도어 아로드노 뭐 이런 거 여러분 외우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에리 프롬, 그래 빌헬름 라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PC주의, 아까 여기 말한 정치적 올바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론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 이들은 페미니즘과 모계 중심 사유를 적극 긍정했다. 또 당시 젊은 대학원생이었던 헤르베르 마르쿠제 있죠. 마르쿠제 기억하십시오. 마르쿠제. 얘가 이제 대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젊은 대학원생이었는데 여기 계보가 보이십니까 지금? 지금 계보가 보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 그리고 게오르그 루카치. 얘 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디 스터디에 나타나가지고 문화적 측면을 강조해서 거기서 지금 감동을 받은 반어법입니다. 감동을 받은 베일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의 대학에 싱크테크 설립하고 마르크스주의 연구소라고 이름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감 갖고 자기들 정체가 들키니까 스텔스 전법으로 야 진짜 본질과 목적을 감춰야 된다. 그니까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너가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대놓고 사회주의 주체사상 따르면은 성도들이 너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으면 돼. 이거예요, 이거.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신데 저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는데 내가 틀린 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편들기 이론. 하나님은 부자 편이야 가난한 편이야?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그걸 세뇌당하고 찬송 부르고 가사가 이상하고 이런 거를 몰라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대형교회, 대기업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대형교회가 다 맞아요? 물론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소형교회는 다 맞습니까?
그 말장난에 속는 거야, 말장난에.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전진.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문화혁명. 문화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화를 자본주의의 일환으로 보고 굉장히 멸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한다. 뭐냐면 문화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이 호르크하이머가 여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판단을 합니다. 문화. 그러면 여기에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극단적으로 발전한 이 시대에는 이 문화를 누가 선도합니까? PD, 방송국 사장,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그래서 지켜줘야 돼요. 문화. 그러면 연예인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냥 몇 가지 사례 보고 막 선동당해가지고. 정우성 씨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자유민주주의는 여론이 중요하다. 왜? 대의민주주의는 이 여론의 뜻을 자기들이 이렇게 정당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냐? 언론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여론이 우리 시민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언론도 오염되거나, 그리고 이건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언론도 오염되고,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 기자라고 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과서나 교수님한테 배우거나 사회 인식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너무 왼쪽으로만 보니까 배출되는 기자들의 세계관 자체가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야 뭐야 젠더 이데올로기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기자들도 많을 것 같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안다 하더라도 에리 프롬이나 여기 나중에 마르쿠제 이론이나 이게 맞구나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렇게 기자가 이렇게 쓰지? 왜 저렇게 언론사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라지? 다 그런 프레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게 뭐냐면, 누가 노동자여 단결하라. 옛날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하나로만 봤단 말이에요. 노동자 하나로. 근데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일어나는데 실패했잖아. 그러면 누가 혁명의 주체가 될 건가? 누가 혁명의 주체가 될 거지? 노동자들 1차 세계대전 때 총 들고 있어도 이거 안 하잖아. 혁명 안 하잖아. 그때 뭡니까? 심리적 조건화. 호르크하이머와 기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멤버들은 서구 문화, 여기서 또 기독교죠? 서구 문화와 기독교를 파괴하는 핵심은 마르크스와,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프로이트가 나온 거예요,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죠? 성욕의 억제, 이런 것들을 막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르크스 공산주의 계급론이랑 계급투쟁론이랑, 프로이트라는 애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섞으면 아주 좋겠다. 판단한 거예요.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서구 문화권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억압 가운데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이 가까우면, 우리 현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자주 평소에 듣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이들을 억압으로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해방시키는 것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목표로 설정됐다. 성경적으로 거룩을 향할 거야. 나 혼전순결할 지지자야. 나는 뭐 넘어진 적도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까지 거룩하게 살기로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정신적으로 세뇌당했구나. 너 심리적인 억압이 있구나. 너 지금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의 틀에 갇혀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 프레임. 정말 중요한 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들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철학보다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이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건화다.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사한테 판단받듯이, 나 대박 심리학에서 이거 배웠는데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됐었대.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심리학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통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물론주의로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결과론적인 활동을 통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이 뭡니까? 심리학의 주요 창설자가 누구죠? 프로이트 이론, 무슨 아들러 이론 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옳은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심리학 교수님이, 심리학 박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믿나요? 부분적으로 유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뇌과학적으로 요즘에는 심리학과 뇌과학이 합쳐져가지고 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간과하는 게 뭐죠? 영적 세계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 뭡니까? 은혜. 그리고 사탄에게 오는 에너지, 미혹, 유혹. 사람이란 존재는 선한 영적 영향과 악한 영적 영향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아나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을 성경보다 더 믿잖아요. 목사님 하는 말은 뭐 말도 안 되고 내 생활에 관여도 없고 이어지는 브릿지도 없고. 근데 뭡니까? 심리학 교수가 정신분석 의사가 정신분석학 박사, 심리학 박사가 너 이렇습니다. 아마 이래서 이럴 겁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우와 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필터링이 없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 놓쳤으니 애들이 20년 흐르니까 가장 문화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평화의 시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세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정착하고 나서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안 일어난 때가 한반도에서 별로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 팍스 코리아나라고 해야 되나? 팍스 아메리카나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아주 역설적으로 평화의 시대 때 가장 투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대학 문화를 정상화라. 오늘날 헐리우드에서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무언가를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걸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얘네들이 동성애 하냐면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방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PC주의와 본질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막시즘과 연결되어서 이것들이 하나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할 때 이들은 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동성애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한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 나오거나 그러면은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배우, 이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쌍화점 같은 경우는 조인성 씨랑 그 누구지? 주진모 씨랑 그 배드씬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네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커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영화관 가서 거기에서 우리 데이트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만들었을 때 여자가 여자랑 배드씬 하는 거, 야 이제 이게 세련되는 거야, 야 저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영화 평론가들이거든요. 본인들이 구름 위에 떠다닌다고 착각하는 애들. 여하간 뭡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라 지킨다고 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드라마 보고 그 나라를 지키겠어요? 정신적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자기는 돕는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정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진짜 실력 있고 인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루 내내 그것만 부여잡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결여되는 겁니다. 심리적 조건화와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화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학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문화 마르크스주의 수업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말했지만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한 9개월 동안 힘들었냐면 유튜브라는 매체가 사람들 선동하는 기구 아닌가? 제가 이거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이 댓글 보세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내 본의와 그리고 내가 타겟했던 어떤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긴가민가 하신 분들에게 되도록 친절하게, 제 얘기도 제 캐릭터가 세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댓글은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가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다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이분들이 최대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게 봤을 때 빅테크 알고리즘의 폐해나 그리고 이 유튜브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나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제가 아주 좀 회의적인 생각이 수개월 동안 너무 강했거든요. 너무 강했어. 결국 이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나랑 안 맞지 않을까? 나는 말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구술 컨텐츠가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 제가 그 고민이 너무 심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컨텐츠라 할지라도 문자 컨텐츠가 아니라 구술 컨텐츠라 하더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영상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랑 없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적 학습을 받고 있다는 이것도 인지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드라마를 아예 안 보십시오. 이거는 좀 잘못된 너무 나간 거죠. 근데도 최근에 어떤 동성 연애를 크리스천이 연기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전에도 동성 연애 이런 것들을 찍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연예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MC 세우고 뭐하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예전에도 동성애 작품을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러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인데 저는 또 생각한 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드라마 봤는데 찝찝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봤는데 너무 놀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시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구나. TV를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의 그릇마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라가 안 좋다고 욕을 하면서 마인이란 드라마 저도 봤는데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고 속상했어요 이러는데 그 드라마 제작을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만든 드라마인지 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저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저 PD랑 저 배우들이 뭐로 투합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만난 드라마인지 모르고 있나? 이 생각이 강하게 든 거예요. 이 드라마 아니 애국 하면서 저런 드라마를 본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에 나치가 집권해가지고 나치는 공산주의 혐오했어요. 그러면 나치당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치는 민족주의적으로 우생학과 민족주의와 이 전체주의가 합쳐져가지고 얘네들도 미쳤죠. 나치당도 미쳤고 공산주의도 미친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 나치당은 이 자기들의 논리에 있어서 공산주의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뉴욕으로. 컬럼비아 대학으로. 그래서 아이비리그 이 뉴욕과 컬럼비아 대학이나 헐리우드가 그렇게 잠식당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무관한 그 미국 심장부에 물론 워싱턴이지만 미국 심장부에 이 학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볼까요? 미국이 제공한 호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바보죠. 참 역설적이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미국 상황에 맞는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지적 작업을 통해 이전 독일에서 했던 것에 비해 몇몇 사항이 추가된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낸다. 뭐냐? 전통기관을 모두 비판하라.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이론. 비판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노 하나도 안 어려워요. 비판이론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얘기하면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기구가 있을까요? 그거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문제가 있나? 그냥 비판을 들으면 저 사람 되게 설득적인데?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낙곰수 멤버나 유시민 씨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논리적이다. 와, 진짜 이 현 정부가 문제가 많구나. 왜요? 까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운동장이 바뀌었으니까, 공수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공격을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맞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니까 우파라기보다는 서구 문명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아, 이게 시대적으로 이런 우파와 좌파의 개념이 있는 거구나. 한국에 국한하는 것보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구나. 플러스 뭐요? 복음주의.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열려있는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이런 권력을 감시하는 스마트 크리스천 시민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톤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전통기관에선 교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냥 비판, 그냥 다 비판하는, 이거 보세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거. 뭐? 성경적 가정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전통적 기관들 끊임없이 비판에 노출시킨다. 이거를 불붙이는 데가 어디다? 언론이다. 뉴스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는 눈을 좀 키우는 어떤 책도 제가 해드릴게요. 뉴스를 보는 이 뉴스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이런 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 잠깐만. 여러분 아까 제가 드라마 보는 분 이해 안 간다고 해서 삐지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 입장. 드라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왜냐면 하루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가끔씩은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 세계관 필터링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좋은 의미를 또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게 쌓이는 것도 맞긴 해요, 사실은. 근데 또 다 그럴 수는 다 드라마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퇴근하고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싶다. 이런 이게 생활에 굉장히 힐링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지시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절대로 이 비판 이론이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판 이론이 뭐야?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비판 이론은 이거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비판 이론이 뭐야? 얘기를 안 해요. 단지 그 이론을 통해 무엇을 비판하는지만 명시했다. 어떤 꼴이냐면 주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계속 돌려. 왜죠? 여러분? 비판 이론을 만든 목적 자체가 그냥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요.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비판한다고 거기서 우르르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예능도 그냥 멍 때리고 예능 볼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가끔씩.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해당 기관들을 철폐하기 원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연구, 무슨 학과, 무슨 기구, 무슨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름뿐인 거입니다. 이름뿐인 데가 많아요. 반서구 문명적인 어떤 이런 단체들은 그 기반이 뭐냐면 비판한다. 그냥 비판한다. 왜 비판해? 엄청 논리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회활동을 안 하고 이 기독교적 교육이 약한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비판을 들으면은 의협심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우르르 몰려가. 편견을 담은 연구. 전통 가치관을 편견으로 규정하기. 그러니까 성경적 얘기하면 편견, 극우, 꼰대. 이게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 물론 모두가 막 전략적으로 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모든 이슈에 대해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를 편견이라고 규정지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보세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는 건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곧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적 필터링 없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러면 뭐야? 목사님이나 크리스천들이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 그걸 꼰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논리가? 그러면 그 교수님이 무슨 좌파냐 뭐냐? 전 모르죠. 그리고 뭐예요? 알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경도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도된 거. 아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문화가 뭐라고요? 본인들이 무엇을 학습받고 있는 사실도 몰라요. 뭘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쌓여서 이 가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독서 멘토링을 지금은 이제 너무 급해서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서적을 하지만 그래서 독서 멘토링을 크리스천들의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것도 할 거고요. 9월 달에는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반성경적인 내용을 필터링 해드리는 걸 멘토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 내에서 존재했던 가치관을 파시즘과 연관시켰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다. 이러면 파시즘. 또 보세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인기 있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파시스트. 또 뭐죠? 파시스트 아니면 뭡니까? 극우, 파시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배.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역사가 남성, 여성, 인종, 종교 등을 비롯해 이들 가운데 어떤 그룹이 권력 또는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계급 투쟁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특별히 백인 남성, 억압자라는 낙인을 받았고 그거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됐었죠. 남자는 무조건 잠재적 가해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PC예요. 이게 다 PC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떠지세요? 이게 PC, 정치적 올바름, 본질이 뭐다? 막시즘. 얘네들이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에 자유섹스에 카카오 컨텐츠에서 뭐 나옵니까? 헤어지기 직전인 새 커플 만들어서 새 커플 모아놓고 애인 서로 바꿔서 데이트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 보여주고 뭐요? 스와핑 보여주는 거예요. 스와핑. 그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니까 시청률 많이 나오면 또 다른 그 종편에서 따라하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그럼 뭐요? 우리 문화가 또 한 단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 가해자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자로 규정하는 거죠. 특정 사람들을. 피해자들은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 착한 거예요. 지금 현 정부도 자기들이 무조건 선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진보 좌파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도 야 얘네들은 노무현 정신을 가장 크게 위반했네 하고 나오잖아요. 억압자들은 순식간에 나쁜 사람으로 전락한다.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개개인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개인이 잘못하니까 잘못한 거예요. 맞죠? 근데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남자니까 잘못한 거야 이거야. 너 남자니까 죄인이야 이거예요. 백인 남성 너는 기득권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남자야. 그러면 넌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숙이고 다녀. 백인 남성 이성애자란 말도 짜증나는데 백인 남성의 여자랑 결혼하고 크리스천이고 그러면 금융가에 일한다?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태생이 죄인이에요. 태생이. 근데 흑인이고 여자고 흑인의 여자의 뭐 예를 들어 동성연애에 그러면 뭡니까? 얘는 이제 그 뭐죠? 서구명 공부하시면 그 뭐죠? 이 겹겹이 쌓인다. 피해가 겹겹이 쌓여서 얘는 정말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 이론 까먹었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 자체로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국론을 분열하는 거죠. 나라를 연합주의가 아니라 분열주의로 만드는 거죠. 왜 분열주의로 할까요? 어느 정도 분열주의로 이렇게 좀 익어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야 이제 됐다 이러면서 정권을 이제 전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좌파라고 하기보다 주체사상 티 안 내다가 이제 야 나라가 다 익었다. 얘네들 다 선동당했다. 이제 개구리 익어서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저항할 힘이 없거든요. 다 세뇌가 다 당해가지고. 그니까 태극기 안 거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겁니다. 정답을 바꾸는 겁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니체 이론을 접목했어요. 니체란 마르크스주의를 또 접목해가지고 과거의 죄악으로 취급받았던 모든 행위는 덕이 되었고 과거 덕으로 취급받았던 모든 행위는 이제 죄악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가치 전도의 과정에 따라 동성애는 이제 선하고 좋은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누구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사악한 파시스트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건강한 차이가 아니고 무조건 차별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한다. 말장난. 이건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입니다. 이걸 뒤집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 그니까 아무리 교회를 하루 갔다 와도 주일에 친구 만나거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에 학교에서 그런 어떤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이 아닌 교육을 만약에 잠재적으로 계속 받아요? 학교가 무슨 막 음모론 공장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그런 세계관이 스며들죠? 집에 오면 게임하는데 게임 캐릭터 뭡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근데 그 게임 캐릭터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좀 수정하고 사과했던 게임 있지 않나? 게임 캐릭터인데 여자를 성상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새로 개봉한 영화 보면은 그 영화 감독이 다 좌파예요. TV만 틀면 PD들이 또 경도된 겁니다. 공중파 뉴스 하나 보려고 하면 그 뉴스를 생산하는 자체가 객관적인 척을 하는데 정당적 이득을 갖고 거기에서 싸우는 하나의 어떤 어용 언론입니다. 한국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야, 너 교수가 돼. 너 어디 언론사 들어가. 우리 전문 투쟁, 우리는 이론 만들 테니까 너 교사 돼. 너 고등학교 교사로 들어가. 너 교육청에 얼른 들어가서 고위직 먹어. 그리고 고위직을 매수하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중요해요. 대중매체를 통한 조건화. 보세요. 월터 벤자민은 문화 마르크시즘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요즘 뭐요? 유튜브, 넷플릭스 활용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유병재 씨 같은 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 입 싹 닫는 거 보세요. 만약에 보수 정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얘기할 겁니다. 또 나올 사람 있죠? 마이크 잡고 헌법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이 내는 법률, 그리고 행정명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둥을 와해시키는 이론과 논리인지를 모르실 거라고 유추합니다. 알면 그러겠어요?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본다? 그러면 쟤 완전 미친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 100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얘네들은 스텔스처럼 뒤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진짜 극좌파는 한 3%도 안 될 거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론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마르크시즘의 성장. 그러면서 이제 마르쿠제가 나와요. 마르쿠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 마르쿠제는 이제 역사의 오른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오른편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수차례 했어요. 어떤 분은 3번 들었나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구문명 역사의 오른편 뭐냐면 두꺼운 책을 8주로 하거든요. 8주로.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와,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퍼즐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그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실까요? 학문적 저술들을 미국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하고 쉬운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에 져서 에로스와 문명에서 마르쿠제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사상을 교배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리는 다형적 도착을 통해 비생산적 에로스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말이 어렵죠. 그냥 어감만 여러분들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하지 않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마르크스적 유토피아죠. 마르크스적 유토피아. 에로스와 문명은 1960년대 신좌파들이 읽는 핵심 교본이 되었다. 흑인과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이용하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용하라. 그러니까 참 이용당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착취하라. 또 마르쿠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지적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1930년대 초반에도 호르크하이머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가 노동자 계층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마르쿠제가 딱 뭐라고 답을 하냐?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를 반서구 문명적, 그러니까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주체를 발견했다. 뭐? 학생, 첫 번째 청년. 여러분, 마오 혁명 때, 중국의 그 마오쩌둥 혁명 때 청소년들 세뇌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끔찍하게 했던 거 여러분들 홍위병 기억나시죠? 학생들, 그리고 흑인들, 페미니스트 여성, 동성애자 이런 분들을 앞세워가지고 혁명의 주체로 내세운다면
그리고 이 특징이 뭡니까? 피해자. 아까 여기 기억나세요? 피해자가 선이다. 피해자로 규정했다. 존재 자체가 피해자니까 우리 말만 들어라. 우리는 피해자니까 우리 상처 주는 말 하면 넌 민사소송.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규약한 노동자 계급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피해자 그룹, 올바른 피해자 그룹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관용을 제정해라. 이거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거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된 걸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성직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성직자분들도. 기독교가 아니고 꾸짖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안아주는 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너 왜 이렇게 관용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몰라? 너 왜 이렇게 정죄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르쿠제는 정치적 올바름의 진영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인 관용.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와 개념이 잘못된 관용입니다. 근데 이 관용은 뭐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마르쿠제가 보다 해방적 관용. 딱 느낌 오시죠? 벌써부터? 해방적 관용이란 좌파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념과 활동을 관용하는 동시에 우파 운동으로 발생하는 이념과 활동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한 것을 골자로 개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변질되게 쓰는 거는 이제 교회 아니고 이 해방적 관용이 뭐냐면 우리 편은 관용해도 돼. 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야? 우리 편, 좌파 운동은 관용해도 돼. 근데 우파는 무관용이야.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왜 저렇게 문정부가 이렇게 내로남불로 보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런 이론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하는데 걔네들이 공부한 이론 책이 다 이런 좌파 공산주의 책이었다고요. 근데 독재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사람은 광주에 간 적도 없는데 광주 그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국가 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대학생 때 성경처럼 달달달 외웠다고요. 선배들이 읽으라고 시키거나 뭐하거나. 오늘날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관용을 부르짖을 때 그들이 말하는 관용이란 마르크제가 정의한 해방적 관용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이 말한 다양성도 해방적 다양성.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자기들의 논법, 뭐요?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좋은 것들을 얘네 나름대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입법하려고 하는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말장난이란 말장난. 인권 하는데 그 인권이란 개념이 서구 문명사에서 나왔다니까요. 얘네들은 서구 문명을 인간이 만든 정신적 유리 감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구 문명권에서 만들어진 창세기 1장 27절의 개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정부 이전에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 아프리카 정부 다 떠나서 정권보다 정권보다 개인이 뭡니까? 인간만으로 넌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야?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고 뭐야 또? 행복 추구, 사유재산을 너는 지킬 권리가 있어.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개돼지와 다른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인권의 기초 개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인권의 기초 개념이 서구 문명,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어떤 그 칼빈의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쭉 오잖아요. 그 개인의 개념은 더 위로 올라가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지금 얘네들은 서구 문명에서 아주 좋은 가치관을 얘네들이 악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법률적인 모순을 만든 그 법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면서 프레이밍은 뭐라고 합니까? 인권. 학생 저항운동 그러면서 뭐 베트남전 이것까지는 뭐 물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학생들은 마르쿠제가 가졌던 진짜 저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뭘 그러지 마시냐면 여러분은 공부해서 이제 문맥을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공부해서 문맥을 아는데 상대방은 이런 걸 전혀 모를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공부한 사람들이 겸손이 없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배워서 눈을 뜬 건데 이제 딱 무슨 나랑 교회 같이 다니는 애가 무슨 얘기하면 너 좌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 사람도 진짜 저희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저희를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때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런 게 돼야 되지. 딱 이분들이 올 때 야, 니 때문에 나라 망한 거야. 니가 문재인 찍었잖아. 내가 3년 동안 뭐라고 했어. 너 그렇게 할 때는 나 손가락질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 너 부동산 너 집 뭐야. 너 집도 못 얻었지? 아이고 꼴 좋다. 야,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한 형태라는 걸 정치적 올바름과 문화다원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대놓고 광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은 재앙에 가까웠다. 미국의 한 세대 전체가, 특별히 여러분 지금 미국 대학교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미국 대학교가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그룹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흡수해버리고 만 것이다. 지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한국은 좀, 근데 미국 대학이 진짜 심각해요. 뭐 영국이나 뭐 서유럽은 관련 서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들은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과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타벅스 컵 들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공산주의 지지하는 겁니다. 스타벅스 컵을 들면서 공산주의 지지한다고요. 대기업을 욕하면서 삼성폰 쓰고 애플폰 쓴다고요. 애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돼서 자기들이 지금 교수님한테 배워서 완전히 세뇌당한 애들이 본인들이 직접 누리고 있는 이 찬란한 서구 문명의 어떤 역사를 모르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외치고 본인들이 응원하고 본인들이 투표하는 게 서구 문명적 전통과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념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나 서구 문명은 타락한 거라고 생각하죠. 정신유리 감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은 극우, 파시즘, 이제 완전 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응 전략,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공립학교나 대학, 언론, 뭐 연예계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기관이나 뭘 되찾아야 된다. 근데 결론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 실력이고 실력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서비스 산업이 고착화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서 쿠사리 이기고 그 조직의 팀장이 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그 공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장 될 때까지 이 악물고 인내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지금 공산주의, 여기 보세요. 아까 그람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인내하고 얘네들이 수십 년 동안 100년 전에 얘는 지금 이분은 아주 불행하게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인내하고 긴 호흡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그러면 뭡니까? 실력을 키우고 양성하고. 왜? 내 출세가 아니라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뭡니까? 잘못된 기독교 그 카테고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책임사자는 능력주의야. 실력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 피상성에 있는 기독교인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력 키우고 능력 키우라 이러면은 출세 위주다, 기복신앙이다. 그런 카테고리가 본인이 창피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취업에서 면접에서 1차 서류 면접에도 붙지 못할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까?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어떤 카페 하나 한다고 해도 커피가 전문적이고 맛있고, 그리고 이 카페 작은 카페를 하더라도 시장 조사하고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트 준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랑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이게 같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실력도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긴 싸움을 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긴 싸움을 했다. 수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과업으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역사의 불가항력적 힘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는 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
믿음이 좋죠. 반어법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웨이메이커 이러잖아요. 웨이메이커. 그러면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아직도가 아니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인내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고 어떻게 싸워? 때리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사탄 쪽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악을 뭐로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어둠은 뭐다?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